자, 이 프레젠스 유지는 존재감 유지라고도 하고 뭐 현재에 머물러 있기 이런 말로도 써요. 이 프레젠스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말로 딱이 있지 않아. 그런 단어가 꽤 있죠. 피드백처럼 그 언어가 가진 뜻을 우리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젠스 유지라고 제가 선택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완전히 내 존재감을 느끼면서 현재에 머물러 있고 고객에게 깨끗하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질문이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내면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거지 대화로 이걸 다 보여줄 길이 없어. 자, 여러분이 근데 설명을 자세히 듣다 보면 그런 경지가 있구나. 그런 측면을 내면에서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시연을 할 때 저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저런 표정과 저런 질문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이제 뒷배경을 이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설명이 없으면 뭔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일치를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초보분들이 그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상급 반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118페이지에 6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표정과 그런 질문과 그런 따뜻함과 그런 이해력, 어떻게 저런 걸 알아챘지? 이런 그 경지의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 배워보고 이 설명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신기하기만 한 거야, 그게. 요것을 우리가 늘 하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객에게 집중하고 관찰하고 공감하며 반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2. 코칭 과정에서 호기심을 보여준다. 3. 고객과 함께 하면서 감정을 관리한다. 4. 코칭 과정에서 고객의 격한 감정을 다룰 때 자신감을 보여준다. 5. 모르는 영역에서 편안하게 다룬다. 6. 침묵, 일시정지 또는 성찰을 위한 여유를 만들거나 허용한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말한 대로죠. 이런 거를 내면으로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프로들은 보면 다 안다. 프로는 이제 다 알아요. 아마추어는 몰라. 이걸 못 알아보는 거야. 저분이 이런 거를 의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건지, 이 메커니즘을 모르죠. 정의를 보면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근거가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충분히 깨어 고객과 함께한다. 자신감이 키워드예요. 프레젠스 유지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용어로 볼 때 가장 적합한 게 자신감 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코칭 용어로 보면 존재감 유지, 또 깨어있는 상태, 고객에게 깨끗하게 몰입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줄 한 줄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핵심만 꼭꼭 집어서 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또 복습 삼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프레젠스 유지란 뭐냐, 이것은 전체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현재의 존재함이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젠스 유지는 존재감 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CF 정의처럼 충분히 깨어있는 상태다. 자신감이 있는 상태다. 자신감이 없거나 불안하면 집중할 수가 없죠. 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상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있을 때는 고객에 편안하고 몰입이 되고 무슨 얘기인지 다 자각이 깨어있어, 머리가 깨어있어서 그게 다 레이더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통찰이 되는 상태죠.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한 상태예요, 인간으로서. 이 상태가 진짜 제대로 되려면 보통 옛날에는 산에 들어가서 30년간 바위 밑에서 도 닦을 때 일어나는 일이야. 30년간 도를 닦아야 그 경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 스스로 깨달아야만 돼.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으로 매일 고통을 겪죠. 그러다가 어느샌가 10년 20년 될 때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30년 되면 다 내려놓으면서 그 경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면서 그 경지에 가보는 것이에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모 안 좀 읽어주세요. 아주 중요해요. 진정한 존재감이란 자신의 가치관과 고유 강점에 맞게 의도를 명확히 정하고 용기 있게 기여할 때 생긴다. 진정한 존재감을 갖춘 전문가들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들은 목표가 분명하며 의도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는데 용기가 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존중하고 의도를 명확히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확신에 맞는 것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아유, 감사합니다. 요게 바로 위에 보면 존재감이란 책을 저술한 레베카 뉴턴, 이분이 심리학자예요. 자신의 가치관과 고유의 강점에 맞게 의도, 나는 이 가치에 따라서 산다. 나는 A와 B가 있지만 B를 선택한다. 내 가치에 맞기 때문에. A는 내 가치에 안 맞는다. 아까워도 과감하게 나는 선택 안 한다. 이런 의도에 맞는 행동을 용기 있게 하고 기여래요. 여기에 중요한 말이 기여할 때 생긴다. 기여하는 것이 이거는 또 수많은 연구 조사 결과가 있는데 수많은 심리학자가 행복이란 뭐냐를 찾은데 그 안에 기여하는 게 톱이에요. 톱.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도움을 줄 때 행복도가 높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은 많이 갖고 있어서 기분은 좋은데 행복도 자체에는 기여하는 것만 못지가 않다. 물론 돈 많으면 행복해요. 행복이 하지. 근데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야. 순수하게 나를 놓고 누군가를 순수하게 도울 때 있죠. 그때 그 기분,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 이거 일반 사람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 통계를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그 책 굉장히 많아요. 그런 책이. 그 연구 결과 해놓은 책이.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있고 존재감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내 가치에 맞게 의도대로 사는 삶을 산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기여하고 있더라. 어딘가 기여. 80~90%의 사람들은 다 이 안에 고민이 쌓여고 늘 정리되지 않고 존재감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칭할 때 존재감대로 살게 해주는 게 아주 필수적이고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존중하고 의도를 명확히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확신에 맞는 것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존경과 신뢰를 받아요. 이분들은. 기여하는 모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고아원에 가서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내 동네에서 쓰레기 치워주고 종이 주워주고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동네를 깨끗이 하는 걸로 기여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기 기아대책본부가 저기 가서 하는 거에 돈을 내주는 걸로, 모양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여가 좋다 나쁘다 절대 없거든요. 절대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전에 제가 그 기업에 코칭하면은 그 감성진단지 있거든요. 스킬 과정 끝내면 그때 라이프 과정이 있고, 그 라이프 과정 끝내면 비즈니스 과정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진단지를 할 거예요. 감성 진단지하고 그리고 조직 리더십 진단지가 있어요. 그거는 삼성이다 LG다 대기업에서 임원이나 중간관리 코칭할 때 항상 들어가는 필수 두 가지 진단지인데, 그 비즈니스는 그런 진단을 해서 지금 몇 점인데 그리고 8번하고 10번이 모자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코칭해 주는 거예요. 8번 10번 올리려면 당신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떨 때 그런 거 어려움이 있나요? 그래, 이번 주에 뭐 하고 올래요? 그거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진단지가 있으면 목표도 다 나오고 강점 약점 분석이 쫙 돼버리니까 첫날부터 목표 쫙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가 여기 경영자 코칭 꼭 배우라 한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딘가 조직에 속해 있고 리더이고 하잖아요. 그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조직이야. 그래서 그 조직을 운영하고 다루는 능력 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꺼낸 목적은 감성진단지 안에 기여가 있거든요. 사회적 기여. 이름이 사회적 기여인데 자기 충족감, 인간관계 능력, 행복도, 문제 해결 능력 여러 가지 그 항목 중에 사회적 기여가 있어. 그 사회적 기여 점수가 다 낮은 거야. 다른 거는 70점, 80점 나오는데 사회적 기여가 어떤 사람은 60점, 50점. 이 사람들이 다 나는 기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있는 거지. 죄책감과 부담이 있어요. 참 순수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 이번 주에 기여 뭐 하고 오실 것입니까? 코치님 어떻게 하면 기여하는 거예요? 좀 내가 바빠서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요. 직원들에게 기여하는 것도 없어요. 이게 사회입니다. 우리 상무님의 사회는요, 이 회사이고 직원이에요. 그들에게 기여하는 것도 사회적 기여니까 지금까지는 일로만 봤다. 그런데 일 떠나서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회인으로 보고 뭘 도와줄까 찾아오서 이렇게 과제를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휴, 나도 이제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그 0.000 몇 프로에 들어가는 그 리더들도 이런 자괴감을 갖고 있고 행복도가 낮은 거야. 그래서 행복도가 다 낮아요. 감성진단해 보면 그분들의 내면 상태가 다 나오거든. 그래서 그 행복도 올리는 거, 낙관적인 그 관점 갖기, 기여하기, 내 직원들을 이제 사회인이라고 보고 내가 써먹을 인간이 아니라 써먹을 인간으로도 보지만 사회인으로 이렇게 관점 바꿔서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일들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직원에게 사랑이 가고 내가 이거 내 지위를 위해서 부려먹는 단체가 아니라 내가 기여할, 내가 키워야 될, 내가 떠난 후도 이들이 리더가 돼서 크는 거를 보고 싶은 그 미래 비전을 갖게 하고 이렇게 기업 코칭하는 거예요.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안에 죄책감과 부담감과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갖고 있고 그런 거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그 비즈니스 코칭 배우면요, 주부도 비즈니스 코칭 하고 싶다라고 학생들도 뛰어나와서 비즈니스 코칭 하고 싶대. 얼마나 툴들이 받쳐주니까 그 툴로 분석을 하잖아요. 문제가 쫙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문제 나오면 그 문제들은 뭘로 풀어요? 다 여기 이 핵심 역량으로 푸는 거야. 이 기여라는 테마가 존재감을 유지하는데도 이렇게 중요하다. 이 작가는 이 심리학자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 그 분야에서는 유명하고 또 존재감을 이렇게까지 정리한 것은 9월해서 인정받는 분인데 이 책 기회 있으면 읽어보세요. 자, 120페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실현을 추구하려는 동기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이게 로저스의 얘기인데 존재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로저스예요. 칼 로저스는 심리 상단계의 거장이죠. 그 전까지는 심리 치유받을 사람이 오면 분석을 해. 설문을 해서 분석 결과 나오면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A, B, C, D 처방전을 줘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런 처방전을 주고 그 처방전에 따라서 상담을 하는 게 옛날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로저스가 이제 이걸 뒤집은 거야. 인간 중심으로 해라. 인본주의가 신본 대 인본이 아니고 프로그램 대 인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옛날에 그 정해진 패턴대로 그 인간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설문지에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처방을 내리던 것에서 이제는 마주보고 우리 코치랑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120페이지 1, 2, 3, 4번 이거예요. 인간은 원자와 같이 분해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존재다. 우리는 자아 실현 과정에 동참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식과 경험의 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상담사한테 하는 얘기야. 직관과 공감적 이해는 통찰과 이해를 얻어내는 극히 중요한 수단이다. 타인의 소망과 꿈과 목표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들 행동의 생물학적, 환경적, 역사적 결정 요인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분이 119페이지에 있네. 1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인간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내면적 동기와 잠재력을 가진 존재이므로 치료자가 내담자의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변화시키기보다는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분이 얘기한 거야.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으므로 처방전이 아니고 얼굴로 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그가 스스로 이 메커니즘 안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담 치유 방법이 확 바뀌었어. 이분이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공감 얘기, 인정, 그 얘기가 수용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론들은 이게 더 발달돼서 나중에 긍정심리학이 나온 거잖아요. 이 뒤로. 지금은 상담도 다 긍정심리학으로 해. 그래서 코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 없어요. 다 강점 중심으로, 미래 중심으로 잘하는 거 공감 영청해서 다 끌어내고. 그래서 코치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상담심리도 배워야 되고 멘토링도 배우고 이론을 한 번씩은 섭렵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론을 알고 나서 통합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들도 존중하고 우리도 존중받아야 돼. 거기에서 사실은 좋은 것만 빼가지고 통합해서 쓰는 게 그게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더 탁월하지. 우리는 좋은 것만 빼와가지고 이론 차하고 바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술과 툴로 배워버리니까 빨라요. 빨라. 그거는 사실 이점이에요. 강점이고. 상담심리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 오랫동안 들어가요. 그러나 코칭은 다다닥 정리해서 그냥 앞으로 나가서 새로운 언행을 함으로써 옛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는 스킬이거든요. 보면 밑에도 진실성, 일치성, 무조건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해라. 또 121페이지에 보면 코치의 프레젠스란 코치가 평정심을 가지고 고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현재 함께 해주는 것. 굉장히 알 것 같은데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 121페이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집중, 관찰, 공감, 반응. 122페이지에 그러니까 고객 집중 관찰 공감 반응 이거에서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윗줄 보면 고객은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표정과 감정을 표출합니다. 코치는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코치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코치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충분히 깨어서 고객과 함께 할 때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레젠스 유지는 평정심 유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 비디오 하나 보고 해요. 오늘 양이 좀 많아서 이론을 너무 계속해도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 도입, 프레젠스가 뭐냐 도입 설명을 좀 했으니까 이 존재감도 머릿속에서 의식의 문제야. 깨어있고 내가 에너지 관리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의견은 정확하고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수준이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언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탁월해져요. 뒤에 가면 그거 있어요. 은유하기, 비유하기, 사례 내놓기. 그 기술이 있어서 그거를 질문만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질문이 반이고 반은 내 사례 내놓고 또 의견 얘기하고 서로 토의하고 의견 주고받고 통찰력 나누고 직관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반이에요. 그래서 코칭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질문만 갖고는 계속 해대야 돼. 상대가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 또 누기 만들고 저기 또 계속 다니고 있어야 되거든요. 질문만 갖고 하려면. 그런데 거의 이제 점점점 한 반은 이분은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구나. A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는 B를 하고 싶구나. 이런 것을 직관으로 알아들은 다음에는 고객님 A가 아니라 저는 B처럼 보여요. 고객님 B로 갈 때 비로소 고객님에게 원했던 그 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객님 들어보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거 다 내 의견이죠. 내 머리에서 통합한 의견이 그게 계속 들어가요. 근데 초기 때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이런 스킬이 없어서. 근데 점점점 보세요. 그 신뢰 나누기하고 이 존재감도 내가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 또는 질문 이런 걸로 거기 묻어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만으로 코칭하는 거 아닌 게 이제 점점점 알게 되죠. 그러면 동영상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Te tengo que dejar, Alberto. ¿Hablamos la semana que viene entonces? Dale. Hola, Patricia, ¿cómo estás? ¿En qué te gustaría trabajar hoy? Que estoy como siempre apurada, haciendo mil cosas a la vez, con la cabeza a punto de explotar. Me fui antes del trabajo para venir a verte. ¿Cómo vino Patricia hoy? Bueno, entonces... Entonces, estoy preocupada por mi carga horaria. Bueno, ¿qué es lo que te preocupa de tu carga de trabajo? Me cuesta desligarme de mis compromisos laborales. Necesito controlar todo el tiempo. ¿Y qué quieres hacer entonces? No lo sé, por eso estoy acá. Disculpa. Un segundo. Sí, claro, por supuesto. ¿Qué me pasa? ¿Qué estoy haciendo? ¿A dónde estoy?
Retomamos. Bien. ¿Qué te gustaría trabajar hoy? Mira, hasta ahora te estoy hablando de mi carga horaria, pero yo pienso que el problema no es ese. Mi problema es tiempo libre. Necesito empezar a disfrutar de mis domingos, de mi tiempo en mi casa. Hoy tienes tiempo libre y no puedes disfrutarlo. Sí, pero no mucho. Coincide que esta época en mi trabajo es fatal y estoy haciendo cientos de cosas a la vez, pero cuando llego a casa o los fines de semana no logro desconectar. Es una locura que me pase esto. Está bien sentarse a descansar, ¿no? A mirar el jardín más, solo por el gusto de saber que no tengo que llegar a tiempo a ningún lado. ¿Qué te gustaría que empezara a pasar? Quiero poder desconectarme, poder dormir, ver una película sin pensar en nada más. ¿Y eso es importante para tu vida? Sí. Bien. Entonces, ¿qué crees que tendría conversación? ¿Qué aparecería? Tranquilidad, serenidad. ¿Qué ves en ti cuando estás así? Es una sensación como si me quitara 20 kilos de encima. Me relajo, no hay nada urgente. Solamente estoy acá escuchándome y escuchándote. Bien. ¿Y ahora está ocurriendo eso? Sí. Claro que sí. Bien, entonces sí que puedes lograrlo. Sí. Sí que puedo lograrlo. ¿Cómo fue que lo conseguiste? Creo que simplemente lo hice. Me hice cargo de mí. Dejé de estar en 1000 lugares a la vez y me traje a mí misma por primera vez. Bienvenida. Gracias. Como coach, hay varios aspectos a trabajar para desarrollar la presencia. En quién te enfocas, para quién y para qué preguntas. Desde lo corporal, observar, chequear, registrar, sentir y espejar las expresiones corporales del coachee y las propias. En lo emocional, estar atento, inspirando